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직 검사가 알려주는 그날 이야기, 검알 그날. 네, 첫 번째 수사 기록을 들려줄 분입니다. 성남지청 정거장 검사님 나오셨습니다. 검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정거장 검사입니다. 네, 검사님. 정거장 검사님 본명 맞으신가요? 네.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이런 데 적혀 있는 제 본명이 맞습니다. 사건 당사자분들도 좀 오해를 하시는데요. 제가 피해자 한 분을 조사를 하는데 계속 추궁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불만이 좀 쌓이셨나 봐요. 근데 이분께서 그 명판을 딱 보시더니 으악 소리를 지르시면서 아니 검찰청 나쁜 놈들, 검사 이름을 가명으로 적어놔서 민원도 제기를 못하게 한다고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직접 지으신 별명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검사 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억울한 사람 없게 해보자, 뚝심 있는 검사가 되자, 이런 마음으로 저한테는 뚜껌이라는 별명을 붙여봤고요. 이 뚜껌이라는 이름은 제가 슬기로운 검사 생활이라는 책을 출간을 하면서 사용한 필명이기도 합니다. 네, 그 발음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뚜껑이 아니라 뚜검입니다. 네, 뚜검입니다. 네. 오늘 알려주실 사건 기록, 그날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부임한 첫날에 저희 반 계장님께서 이 사건 정말 억울하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게 된 겁니다. 세 식구의 평범한 가장이었던 50대 백동만 씨는 업무 중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전기공이었던 백 씨는 그날도 전신주에 올라서 전기공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만 감전사고를 당하게 되죠. 불행 중 다행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양팔을 모두 잃고 맙니다. 백 씨는 성취하는 몸이었지만 당장 먹고 살 생계 걱정뿐이었죠. 당시 백 씨의 딸은 한창 돈이 많이 들어가는 대학생, 아내는 암 환자였거든요. 하지만 몸이 불편한 백 씨를 써주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백 씨의 말벗이 되어줄 리가 찾아옵니다. 누군가요? 이성철, 백 씨 아내의 이복 남동생이었습니다. 그럼 이복 남동생이면 처남이었을 것 같은데 평소 좀 친분이 있었나 봐요. 어릴 적에는 그 두 남매 어머니의 사이가 좋지 않아서 거의 교류가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연락이 닿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냐? 백 씨의 아내, 그러니까 누나가 암 진단을 받은 그 즈음부터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 씨와 이성철은 스스럼 없이 친해지게 됐고, 백 씨는 자연스레 속에 묵어있던 얘기를 털어놓게 되죠. 당시 백 씨의 아내는 아픈 몸을 이끌고 여러 식당을 전전하면서 일거리를 찾고 있었는데, 이때 이성철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누나가 우리 주점에 와서 주방 일을 하고 매형이 우리 주점에 투자를 하면 매달 수익을 나눠주겠다, 이런 제안이었죠. 이성철은 서울에서 크게 주점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당장 생계가 걱정인데 먹고 살기가 힘든 상황인데 투자라니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성철이 노린 건 양팔을 잃고 받은 산재 보상금이었습니다. 금액은 자그마치 1억, 목숨과 맞바꾼 거나 마찬가지인 돈이었죠. 이성철의 달콤한 제안에 솔깃한 백 씨는 산재 보상금을 모두 넘겨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주 찾아오던 이성철은 연락이 점점 뜸해지더니 급기야 연락이 끊기고 말죠. 처음부터 그게 목적이었던 거네요. 정말 안타까운데 당장 찾아야죠. 백 씨는 어려운 몸을 이끌고 경상도에서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싣습니다. 물어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겨우 도착한 이성철의 주점에는 폐업, 임대문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정말 계획된 사기였던 것 같은데 뭔가 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나요? 백 씨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이성철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돈이 빼돌려진 뒤여서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었죠. 그래서 백 씨는 괘씸한 마음에 이성철을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지만 되려 고소기간이 지나서 이성철을 처벌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아니, 고소기간이라는 게 좀 정해져 있는 건가요? 백 씨와 이성철이 친족 관계잖아요. 친족을 사기죄로 처벌을 하려면 고소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친고죄라고 해요. 친고죄에서 고소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 고소기간이 이렇게 지나버린 거네요. 너무 안타까운데 이대로 그냥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었고요. 저는 소수견에 좀 집중을 해봤습니다. 소수견에는 민사 재판이 끝난 날에 범인을 안 날로 봐야 된다라는 주장이고요. 백 씨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백 씨가 이성철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재판이 끝난 날짜, 승소한 날짜가 2017년 9월 23일이었어요. 그런데도 이성철이 돈을 안 갚고 도망다니기만 하니까 백 씨 입장에서는 내가 사기를 당했구나. 저 사람은 나한테 돈을 갚을 생각이 전혀 없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경찰서를 찾아가서 2017년 12월 27일 고소를 하게 된 거고요. 소수견에 따르면 백 씨의 고소는 여전히 고소 기간이 남아있는 고소였습니다. 결정이 좀 쉽지만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지치더라고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나? 내 판단이 맞는 건가? 틀리면 어떡하지? 틀려서 다른 사람들한테 저 검사 무능하다 라는 소리를 들으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이 정말 들더라고요. 네, 힘든 고비를 지나서 마침내 이제 기소를 하게 됐네요. 그 다음부터는 좀 수월하게 진행이 됐나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나요? 이성철이 재판을 받지 않고 그대로 도망을 쳤거든요. 이성철은 작심하고 잠수를 탄 상태였어요. 그래서 사막에서 바늘찾기였거든요. 집행과 수사관님들께서 이성철의 주변 인물들, 전화 수발신 내역 이런 걸 하나하나 다 뒤지셨습니다. 아마 그 작업만 해도 몇 달이 걸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성철이 나타납니다. 수갑 채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제가 정말 다 후련하네요. 그 백동만 씨와 가족, 이 소식을 정말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네. 그렇죠. 이성철은 체포되자마자 사기친 돈 1억 원에다가 이자까지 더해서 돈을 다 갚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루 만에 갚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오랫동안 도망을 다녔던 말이에요? 그러게요. 매우 괘씸하죠. 그런데도 백동만 씨는 돈을 받고 이성철을 용서해줬습니다. 합의를 한 거죠. 고소도 취소를 했고요. 마음이 참 따뜻하신 것 같은데 이게 가족이라서 그런 걸까요? 그렇죠. 가족이어서 용서를 해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백 씨가 이 사건이 끝나고 검사실로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더 살고 싶게 해줘서 고맙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제가 어떤 한 분 그리고 한 가족에게 희망을 줘서 정말 감사한 일이었고요. 검사로서 책임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사연이니 다시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김명규 계장님, 그리고 밤낮으로 이성철을 추적해준 박진생, 이문석, 유은영, 변승진 수사관님과 함께 해결한 사건이거든요. 그분들이 안 계셨다면 결코 해결하지 못했을 사건입니다. 저도 정말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현직 검사가 알려주는 그날 이야기, 거말 그날, 사건 기록 속 감춰진 이야기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